한겨울 첫눈이 내린 날이었다. 마을 어귀 작은 쓰레기 더미 옆에서 하얗지만 지저분하게 얼룩진 털을 가진 백구 한 마리가 떨고 있었다. 코끝은 얼고 발바닥엔 상처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수군거렸다. 저 강아지 봤어? 못생겼어. 아유, 더럽기만 하네. 누가 버린 거야? 백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움츠러들었다.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마을 입구 작은 슈퍼를 운영하던 20살 청년 준호였다. 준호는 매일 새벽 트럭에 물건을 싣고 오다가 백구를 처음 발견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백구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다.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듯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 야, 너 배고프지? 준호는 차에서 김밥 한 조각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백구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와 조용히 받아먹었다. 그의 턱 밑에서 눈송이가 떨어졌고 그 순간 백구는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다음 날 준호는 백구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갔다. 그런데 백구가 없었다. 설마 어디 간 거지? 준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슈퍼 앞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쌓아둔 장작 더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백구가 웅크려 자고 있었다. 너 날 따라온 거야? 백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준호는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말했다. 들어와. 따뜻하게 좀 쉬어. 그날 밤 준호는 백구를 위해 헌 이불을 깔아주고 따뜻한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였다. 백구는 조심스레 다가와 앉았고 그 순간 준호는 이상한 걸 느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따뜻하게 변한 듯한 느낌. 그 다음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다. 준호가 문을 열자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었다. 평소엔 하루에 겨우 두세 명 들르던 가게였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북적였다. 어떤 사람은 이 집 김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물건이 신선하다더라고요 하며 들어왔다. 뭐지, 이거? 준호는 어리둥절했지만 손님이 많아 바쁘게 움직였다. 그런데 잠시 후 카운터 옆에 앉아 있던 백구가 사람 하나하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백구의 눈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밝아지며 웃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다리를 절며 들어왔다가 백구에게 다가가 쓰다듬더니 갑자기 휙휙 뛰어다녔다. 어머, 우리 민우가. 순간 가게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백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특별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해왔다. 그 백구 말이다. 혹시 은령산의 하얀 수호자 이야기를 들어봤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전해지는 말이 있어. 은령산에는 하얀 강아지 모습으로 내려와 사람의 마음을 보는 영물이 있다고. 겉모습이 못생기고 초라하다고 다 버리면 안 된다는 경고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야. 준호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못생겼다고 지저분하다고 외면당했던 그 백구. 그러나 지금 무언가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거의 잠들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슈퍼에 북적거린 손님들, 백구를 본 사람들의 변화, 희야, 그리고 할머니가 해준 은령산의 수호자 이야기까지 머릿속이 뒤엉켜 있었다. 설마 진짜 영물이라도 된다는 건가? 백구는 조용히 방구석에 웅크려 있었다. 여전히 초라한 외모에 털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깊었다. 준호는 백구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너 혹시 진짜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백구는 말이 없었다. 다만 살짝 꼬리를 흔들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기묘한 일이 또 벌어졌다. 동네 곳곳에서 오래된 가로등이 갑자기 밝게 켜지거나 고장이 잤던 수도관이 저절로 멀쩡해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슈퍼로 몰려왔다. 여기 백구 있죠? 저 만져도 되나요? 신기하게도요. 어제 여기서 백구 본 뒤로 우리 아이가 밤에 안 울어요. 준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백구는 마치 마을 전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퍼뜨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런 백구는 항상 조용했다.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맞추며 가만히 앉아 있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무언가 마음을 읽어주는 듯한 느낌을 줬다. 그날 오후 갑자기 이상한 손님이 찾아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슈퍼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백구를 보자마자 다가와 섬뜩하게 웃었다. 이 녀석이구만. 준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다. 저기, 손님, 백구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혹시 이 강아지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녀석 몇 년 전 아주 큰 일에 연루됐던 존재입니다. 큰 일이라뇨?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산 하나가 무너졌고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은령산의 분노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전설 속 그 백구를 봤던 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저런 모습으로. 다만 그 강아지를 얻은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백구 앞으로 걸어가 막아섰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저랑 살 겁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경고는 했습니다. 백구가 가진 빛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어둠을 끌어당기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는 사라지듯 가게를 떠났다. 그날 밤 준호는 백구를 꼭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너 지킬게. 못생겼든 이 무슨 전설이 있든 넌 그냥 내 가족이야. 그 순간 백구의 몸에서 희미하게 은은한 빛이 퍼졌다. 짧은 찰나였지만 방 안 전체가 따뜻해졌다. 다음 날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다. 슈퍼 뒤편 버려진 땅에서 갑자기 작은 새싹이 돋아났고 며칠 만에 꽃이 피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샘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슈퍼 근처에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백구 뭔가 있어. 틀림없어.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엔 항상 시기와 탐욕이 따르게 마련이었다. 그 주 마지막 날 동네에 낯선 차가 여러 대 들어섰다. 한 남자가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찾아. 그리고 데려와. 시골 마을에는 원래 낯선 얼굴이 잘 눈에 띄었다. 하물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리로 움직인다면 더더욱 수상했다. 동네 어르신들은 담 너머로 속삭였다. 저 사람들 백구 데려가려는 거 아냐? 조심해야 해. 저런 사람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슈퍼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백구는 한쪽에서 졸고 있었지만 순간 눈을 번쩍 떴다. 낯선 냄새 그리고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방 안에 스며들었다. 녀석이다. 조용히 잡아. 소란 피우지 말고. 두 명의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 순간 백구는 고개를 들고 낮게 으렁거렸다. 한 남자가 빠르게 망을 보며 손에 장갑을 꼈다. 개 주제에 으렁거려봤자 소용없어. 그러나 그들이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가게 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강한 바람이 일었다. 선반이 흔들리고 물건이 쏟아지는 가운데 백구의 몸이 은은한 빛으로 둘러싸였다. 남자들은 당황했다. 무슨 이건 말도 안 돼. 백구는 움직이지 않고 단지 그들을 바라봤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들은 점점 숨이 차오르고 이내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때였다. 준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뭐야? 누구야? 남자들은 도망치듯 뛰쳐나갔다. 준호는 백구를 향해 달려가 안아 올렸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백구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얼굴을 핫았다.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있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는 뜻밖에도 어르신들이 모였다. 이제 이 백구는 마을 전체가 지켜야 할 존재다. 이제 우리도 느낀다. 이 아이가 오고 나서 마을에 이상하게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준호는 살짝 당황했다. 아직 그게 백구 때문인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니다, 준호야. 사람 마음이 먼저 알고 느끼는 법이다. 그 강아지. 눈이 사람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아. 며칠 뒤 마을은 잠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백구는 여전히 조용히 준호 곁을 지켰고 슈퍼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준호는 백구를 위한 작은 침대를 만들어주고 매일 같이 말을 걸었다. 넌 이제 우리 마을의 기적이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더 큰 세력, 더 조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준호가 슈퍼문을 닫으려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받자마자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백구를 넘겨.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끼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될 거다. 그 순간 슈퍼 밖에서 누군가 차 유리를 깨고 도망쳤다. 이어서 가게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 무언가를 파헤치는 듯한 소리까지 들렸다. 준호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백구야, 우리가 무언가 큰일에 휘말린 것 같다. 백구는 조용히 일어나 준호 옆에 섰다.
그 작고 허름한 강아지가 마치 전사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엔 반복적으로 그 음성 메시지가 맴돌았다. 백구를 넘겨. 그렇지 않으면 그 음성이 기계적이었지만 그 안에 서늘한 악의가 분명히 느껴졌다. 누구였을까? 백구를 노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아침이 되자마자 준호는 마을 경찰서에 들렀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협박 전화요? 번호 추적은 해보겠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실망한 채 슈퍼로 돌아오던 길 준호는 마을 입구에 낯선 차를 발견했다. 번쩍이는 검은 SUV, 앞 유리는 썬팅되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 순간 백구가 그 차를 바라보며 털을 곤두세웠다. 너도 느낌이 이상하지? 그날 슈퍼엔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때 조용히 들어선 낯선 손님 하나. 키가 크고 회색 모자를 눌러쓴 남자였다. 그는 말없이 물 한 병을 계산대에 올려두었다. 1,000원입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걔 조심해요. 그 말에 준호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세상엔 이상한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말만 남기고 남자는 가게를 나섰다. 그날 밤 백구는 평소처럼 준호 옆에서 잤지만 자정이 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낑낑거리는 소리에 준호도 눈을 떴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백구는 조용히 창밖을 향해 걸어갔다. 창문 너머로 무엇인가 있었다. 그림자였다. 마치 사람 형체 같았지만 기묘하게 흔들리는 실루엣. 그리고 창틀에 뭔가가 꽂혀 있었다. 준호가 다가가 창을 열자 한 장의 흰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는 사진 한 장. 슈퍼 안에서 준호와 백구가 함께 있는 장면. 찍힌 각도는 가게 내부였다. 설마 이 안에 누가? 그 순간 백구가 빠르게 주방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찬장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거기 뭐 있어? 준호가 조심스레 문을 여는 순간 찬장 뒤에서 작은 렌즈가 발견되었다. 몰래카메라. 누군가 오래전부터 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밖에서 강한 소음이 들렸다. 차가 급히 출발하는 소리. 준호가 뛰쳐나가자마자 골목 어귀에서 무언가 반짝이며 떨어졌다. 조심히 다가간 그는 그 물건을 들고 깜짝 놀랐다. 작은 펜던트였다. 안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백구. 백구의 이름이 왜 그 낯선 펜던트에 새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작은 문구가 더 있었다. 비탈룩스 생명의 빛. 준호는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백구는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어쩌면 백구 자신도 아직 자기 정체를 모르는 것일지도. 그 순간 백구가 조용히 준호 옆에 다가와 앉았다. 그 눈빛엔 이상하게도 깊은 슬픔과 책임감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펜던트를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했다. 비탈룩스, 생명의 빛. 그 낯선 문장은 무언가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백구가 그 펜던트를 보자마자 조용히 울기 시작한 것도 마음에 걸렸다. 어디서 이걸 본 적 있어? 백구는 작게 낑낑거리더니 문득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인물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긴 코트를 입고 낡은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여자였다. 혹시 며칠 전에 이 근처에 검은 SUV를 본 적 있나요? 준호는 순간 경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진지하고 슬펐다. 누구시죠? 제 이름은 유미라입니다. 저는 백구를 찾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 말에 준호는 깜짝 놀랐다. 백구를요? 왜요? 야, 이 개가 도대체 뭐길래 다들 찾아다니는 거죠? 유미라는 조용히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백구였다. 하지만 그 옆엔 어린 소녀가 있었다. 따뜻한 웃음 그리고 팔짱을 낀 모습. 무려 10년 전의 사진이었다. 이 강아지 예전에 우리 가족이 키웠던 아이예요. 이름도 백구였고요. 그럼 잃어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누군가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계속 이상한 일에 휘말렸어요. 사고, 실종, 병. 그때부터 난 알았어요. 이 아이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는 걸. 유미라는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 남편이 외국에서 구입한 희귀한 개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그 개는 이상할 정도로 똑똑하고 아픈 사람 곁에만 머물렀다고 했다. 그리고 백구가 옆에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회복하고 불행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 백구를 실험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정부도 아닌, 기업도 아닌 비밀단체.
생명의 근원을 연구한다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백구를 생명 유전자 보유체라고 불렀어요. 인간의 치유 본능을 자극하는 존재.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눈앞에 있는 백구가 그런 존재라니. 하지만 생각해보면 백구가 오고 나서 마을에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지금 백구를 노리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지키려면 같이 움직여야 해요.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는 TV가 갑자기 꺼졌다. 전등이 깜빡였고 밖에서 SUV 한 대가 조용히 지나갔다. 유미라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들이 왔어요. 결정을 내릴 시간이에요. 준호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작게 짖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함께 가자고 말하는 듯했다. 좋아요. 함께 하죠. 그렇게 세 사람,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한 마리 하얀 개는 운명을 따라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새벽 4시.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슈퍼엔 더 이상 사람의 기척이 없었다. 준호는 급히 짐을 챙겼다. 간단한 음식, 휴대전화, 몇 벌의 옷, 그리고 펜던트. 백구는 조용히 유미라 옆에 서서 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남쪽 도로는 피합시다. 그들이 거기서 기다릴 수 있어요. 유미라는 자동차의 GPS를 꺼버리고 오래된 지도를 꺼내 들었다. 이건 옛날 산길이에요. 아무도 쓰지 않지만 우린 그쪽으로 갈 거예요. 자동차가 조용히 출발하자 백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왜 그래? 준호가 묻자 백구는 갑자기 운전석 사이로 뛰어들더니 핸들을 틀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잠깐! 이쪽 아니야! 그 순간 펑! 멀리서 차량 한 대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그들이 가려던 길 도로 옆에 설치된 폭발 장치였다. 우릴 유인한 거였어. 유미라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백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몇 시간 후 세 사람은 낡은 폐사찰에 도착했다. 이곳은 옛날에 우리 가족이 백구를 숨겨뒀던 곳이에요. 여긴 안전할 거예요. 잠시 동안은. 사찰 내부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고요하고 안정된 기운이 감돌았다. 준호는 배낭을 내려놓고 백구와 마주 앉았다. 넌 대체 뭘까? 그는 펜던트를 꺼내 백구에게 내밀었다. 그 순간 펜던트가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봤어요? 유미라가 놀라며 속삭였다. 그 반응,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백구는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밤이 되자 사찰 근처 숲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백구는 갑자기 문 쪽으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고 준호는 손전등을 들고 따라갔다. 그곳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피를 흘리며 혼절한 상태. 누구죠? 남자의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가 떨어졌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백구를 지켜라. 그는 마지막 희망이다. 그 순간 남자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드디어 찾았군요. 무슨 말씀이시죠? 누구세요? 남자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난 널 지키는 자 중 하나였어. 하지만 이제 네가 우리를 지켜야 해. 그의 눈동자는 백구를 향해 있었다. 백구는 조용히 그 남자 옆에 누워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살짝 댔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남자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얼굴에서 고통이 사라졌다. 이럴 수가. 준호는 입을 막았다. 백구는 정말로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젠 확실해졌어요. 유미라는 조용히 말했다. 그를 지키는 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준호는 백구를 안아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끝까지 지킬게.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마치 무언가가 깨어났음을 축복하듯이. 새벽녘, 사찰의 종소리가 바람에 스치며 퍼졌다. 준호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백구를 안고 앉아 있었다. 백구는 깊은 숨을 쉬며 자고 있었지만 그 이마 위엔 희미한 문양이 떠올라 있었다. 마치 오래된 봉인이 풀리듯 작고 은은한 빛이 문양 주위를 감쌌다. 처음 보는 거야, 이런 건. 유미라 역시 놀란 눈치였다. 그때였다. 사찰 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니 누군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는 젊은 여자였다. 눈매가 매서우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고 등에 검은색 활을 메고 있었다. 누구세요? 준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제 이름은 서하예요. 그리고 전 백구의 수호자 중 하나였습니다. 서하는 5년 전 백구를 연구하려던 자들에게서 몰래 자료를 훔쳐 도망쳤다고 했다. 그녀는 그때부터 바이탈룩스 프로젝트를 추적해왔고 최근 사찰 근처에서 펜던트의 신호를 포착했다고 한다. 이 아이 곧 완전히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변하게 될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백구가 그냥 특별한 강아지인 건 알겠지만 그가 깨어나면 병들고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균형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존재예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사찰 뒷문에서 폭음이 울렸다. 찾았다, 안에 있다. 검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무리들이 몰려왔다. 총기를 든 자도 있었고 드론도 날아다녔다. 준호, 백구 데리고 나가요. 북쪽 숲길로. 유미라는 숨을 고르며 외쳤고 서한은 이미 활을 꺼내 벽 뒤에 숨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백구를 품에 안고 곧장 뒷문으로 뛰었다. 조금만 참아. 곧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어. 숲속을 달리는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준호의 품에서 뛰어내리더니 준호 앞을 막아서듯 멈췄다. 왜?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 순간 숲속에서 나타난 한 그림자. 낯선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익숙했다. 넌.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남자의 눈매, 턱선, 그리고 웃는 방식까지. 그건 마치 나와 닮았어. 그 남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넌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널 안다. 왜냐하면 난 너의 형이니까. 충격에 멍해진 준호 앞에서 백구는 으르렁거리며 남자 앞을 막았다. 진정해 백구, 난 너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형이라는 남자는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왔다. 너희들이 몰랐던 진실이 있어. 백구가 깨어나면 단지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어. 그 힘을 우리가 이용해야 해. 아니야. 그건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준호는 백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야. 그때 백구의 눈이 빛났다. 순백의 눈동자에서 퍼지는 빛은 형을 비추었고 숲 전체가 잠시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기억났어. 나도 너처럼 그 아이를 지키려 했었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바람, 그리고 돌아온 새벽의 어둠. 아직 늦지 않았어, 준호가 말했다. 같이 도와줘. 그를 지키는 편에 서줘. 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살아볼게. 그렇게 또 하나의 동료가 더해졌다. 그리고 백구의 빛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각성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찰을 떠난 지 이틀째, 준호 일행은 깊은 산속에 자리한 낡은 천문대를 찾아왔다. 그곳은 서아가 지도로만 알고 있던 한때 빛의 문이라 불리던 장소였다. 여기라면 백구의 힘을 안정시키고 마지막 봉인을 해제할 수 있을 거예요. 서아는 무거운 문을 밀어열며 말했다. 천문대 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안쪽 중앙에는 고대의 문양이 새겨진 원형 구조물이 있었다. 바로 그곳. 백구는 조용히 그 위에 앉아 고개를 들었다. 빛이 흐르고 있어. 유미라는 입을 틀어막았다. 형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벽에 새겨진 문장을 읽고 있었다. 그 빛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오염되면 멸망을 부르리니 반드시 순수한 자가 인도할지니라. 그래서 백구가 나를 선택한 거였어. 준호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냥 굶주린 강아지를 도운 것뿐인데 그 순수한 선택이 바로 자격이었던 거야. 서아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없었다. 그날 밤 하늘이 붉게 갈라지고 어두운 기운이 산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들이 백구의 깨어남을 막으려는 거야. 형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존재가 생기면 그들의 이익이 무너지니까. 그럼 막아야죠. 유미라는 화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천문대 지하에서 쾅 하고 소리가 났다. 비밀 통로가 무너진 듯한 소리. 밑에 누가 있어? 준호가 말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가자 놀랍게도 통로 끝에는 또 다른 백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검은 눈동자에 어둠이 감돌았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이건 백구의 그림자? 서아가 낮게 속삭였다. 검은 백구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백구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두 마리의 백구가 서로의 이마를 맞댔다. 빛과 어둠이 섞이듯 공간이 흔들렸다. 무슨 일이야?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다. 그러자 어둠의 백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는 너의 고통이었다. 세상에 거부당한 기억, 상처, 외로움. 넌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받아들인 거야. 그러고는 사라졌다. 검은 백구는 빛으로 흩어졌고 흰 백구의 몸은 은은한 광채로 감싸졌다. 그 문양은 더욱 또렷해졌고 그의 눈빛은 한층 더 깊어졌다.
이제 됐어요. 서아가 눈을 떼지 못하며 말했다. 마지막 봉인까지 단 하나 남았어요. 하지만 그때 천문대 밖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늦었어. 그들이 왔어. 형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수십 명의 무장 세력이 천문대를 포위했고 하늘에는 검은 비행선이 떠올랐다. 그들 중 선두에 선 남자가 외쳤다. 백구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끝장이다. 준호는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 그리고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천문대 밖은 이미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검은 비행선에서 내려온 이들은 백구의 힘을 빼앗으려는 비밀 조직 서력 그림자단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준호, 너 혼자 나가면 위험해. 형이 소리쳤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야. 백구를 지키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백구가 조용히 준호 옆에 섰다.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우릴 무서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운 건 진실을 감추는 너희 자신이다. 준호는 크게 외쳤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틈을 타 유미라와 형 서하가 뒤를 엄호하며 움직였다. 지금이야. 서하는 부적을 꺼내 벽에 붙이고 손을 펼쳤다. 곧 천문대의 내부가 빛으로 물들었다. 봉인의 빛 개방. 광채가 뻗어나가자 백구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고 머리 위에 마치 별처럼 빛나는 구 떠올랐다. 그 순간 대지 전체가 진동했다. 저걸 막아! 적에 깨어나면 우리의 계획은 끝이야. 적들의 리더가 외쳤다. 그는 바로 백구의 이전 주인, 최 장관. 한때 백구의 힘을 악용하려다 버렸던 자.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죠? 준호가 물었다. 최 장관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 세상은 강한 자만이 이끌 수 있어. 백구 같은 순수한 존재는 현실에 어울리지 않아. 그럼 나는 그 현실을 바꿀 거예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바로 그때 백구가 크게 울부짖었고 하늘에서 빛의 기둥이 내려와 천문대 전체를 감쌌다. 모든 사람의 눈앞에 백구의 과거가 펼쳐졌다. 가장 처음 인간의 곁에 있었던 때,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안겼던 기억, 그러나 점점 이용당하고 실망하고 결국 버려진 백구의 상처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난 준호의 따뜻한 밥 한 공기. 그 순간의 진심이 모든 것을 되살렸다. 사람들은 그 장면의 말을 잃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백구의 기억이었다. 심지어 그림자단 내부에서도 흔들리는 이들이 생겨났다. 저렇게 순수한 생명을 우리가 괴물로 만들었다고? 최 장관이 이를 갈았다. 안 돼. 안 끝났어. 널 없애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 그는 준호에게 총을 겨눴다. 그러나 총성보다 빠르게 백구가 몸을 던졌다. 안 돼. 총알은 백구의 어깨를 스쳤고 흰털이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백구는 조용히 웃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가 터지듯 펼쳐졌다. 백구의 상처에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모든 어둠을 빨아들이고 다시 따뜻한 에너지로 바뀌는 순환. 이게 진짜 백구의 힘이야. 서아가 울면서 말했다. 상처조차도 빛으로 바꾸는 힘. 결국 최 장관은 쓰러졌다. 그의 권력과 야망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리고 백구는 조용히 준호 옆에 와 앉았다. 몸에서 나는 따뜻한 기운은 모두를 감싸고 있었다. 준호야, 네가 우리를 지켰어. 형이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백구가 우리를 지킨 거야. 그날 밤 천문대에는 오랜만에 별이 쏟아졌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힘이 아니라 작은 진심이라는 것을. 시간은 흘러 전투가 끝난 천문대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부서진 돌벽 너머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고 공기는 전보다 더 맑고 따뜻했다. 백구는 준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부상은 크지 않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난 거야? 유미라가 물었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어둠은 사라졌고 백구의 힘도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아. 그 순간 서하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백구의 시간도 끝나가요. 모두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본래 인간의 욕심과 상처를 정화하기 위해 내려온 존재예요. 이제 모든 걸 다 했으니 다시 돌아가야 해요. 자연으로, 별로, 혹은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로.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백구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다. 너 알고 있었구나.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래서 그날 내 도시락을 그렇게 먹었구나. 그게 너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줄 알고. 백구는 마지막 힘을 모아 작은 발걸음을 떼어 천문대 중심으로 걸어갔다. 모두가 그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하늘 한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문이 열리고 있었다. 백구는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모두를 바라봤다. 준호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고마워. 내가 이 세상을 믿을 수 있게 해줘서, 내 마음속 어둠도 비춰줘서, 그리고 내 친구가 되어줘서. 백구는 살짝 꼬리를 흔들더니 눈을 감고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퍼졌고 천문대 위로 수백 마리의 작은 빛의 강아지들이 하늘을 날아올랐다. 마치 백구의 기억이 세상 곳곳으로 퍼지는 듯이.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며칠 후 준호는 동네 공원에 앉아 있었다. 작은 흰 강아지가 지나가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녀석이랑은 좀 다르네. 그래도 눈빛이 닮았네. 형이 옆에서 웃으며 물었다. 또 이름 붙일 거냐? 응. 이번엔 희망이로 할래.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백구의 존재를 잊었지만 준호와 친구들은 그날을 가슴속에 간직했다. 하늘에서 별이 반짝일 때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아직 백구는 우리 곁에 있어. 그 따뜻한 발자국 우리 마음속에. 백구 시간의 너머에서.